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팔룡산. 이곳에 내가 있다. 나는 팔룡산에 나무도 꽃도 새도 아니다. 나는 이 산 가득 물을 채우고선 돌댐이다.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마산의 근대화를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팔룡산입니다. 도시 근대화의 흔적으로 대개 공장과 철도를 꼽는데 왜 하필 팔룡산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쓰고 있는 물. 하지만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우물이나 샘물을 길어 마셨다. 자연히 마을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생겨났고 인구도 많지 않았다. 근대 도시의 발전은 콜레라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급증하자,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에 맞서 싸우면서 점차 발전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전염병에 취약한 우물 대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개발되었고 방역과 치료법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동아시아 전역에 콜레라가 돌았다. 인구 2만의 마산에서도 많은 이들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다. 물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는데 김영윤 선생이 쓴 그 마산 야화에 보면 마산에도 얼마나 콜레라가 많이 창궐 했던지 아침에 만났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병원에 가 있거나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뭐 죽어서 공동묘지에 갔더라. 근데 이제 그때도 조선 사람 콜레라 환자가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병원에 가면은 일본 사람 위주로 진료를 해주고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를 안 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진료받을 수 없다 하면서 시위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인들을 위한 치료와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마산구락부 청년단의 조선인들이 자비를 털어 자체 방역에 나섰다. 당시에 말하자면 지방정부에서 조선인들의 콜레라 이렇게 전염병을 방치하자 자구책으로 민간단체라고 마산구락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락부 청년회에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서 흰옷을 구해 입고 또 적십자기가 달린 이 완장을 차고 사람들에게 이 격리를 시킬 사람은 격리를 시키고 또 묽은 염산을 타라서 이렇게 물에 섞어 마시면 콜레라를 예방한다고 그래요. 그런 물을 타서 나누어 주고. 콜레라균은 인종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덮쳤지만 식민지 조선인은 병 앞에서도 차별받았다. 콜레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후 마산의 일본인들은 본격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계획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곳 팔룡산인 것이죠. 팔룡산의 본래 이름은 반용산. 용이 내려와 앉았다는 전설이 있는 걸 보면 내가 세워지기 전부터 원래 물이 많은 산이었던 것 같다. 병풍처럼 둘러선 산의 한쪽 입구만 막으면 거대한 저수지가 되었기에 마산의 수원지로 낙점되어 내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외정시대 1928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1930년 한 3년간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 희야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들었죠. 예. 댐 공사를 한 사람은 일본 건축업자 혼다 스치코로였다.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 1세대로서
식민지의 거대 토목공사로 많은 돈을 벌었다. 나를 짓는 데 든 공사비는 45만 엔. 이 공사로 이득을 본 것은 일본인이었지만 실제로 돌을 지고 나른 것은 조선인들이었다. 수원지를 그때 조성할 때는 6만 명 규모로 해서 한 40만 톤으로 일본인들하고 한국 거주 일본인들하고 거기에 부역하는 우리 조선민들 식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3년도에 다시 이걸 한 20만 톤 더 늘려서 한 60만 톤 규모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죠. 해방 후에도 마산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가 가두고 있던 물을 먹었다. 1970년대 마산은 수출 자유지역이 되었고 공장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결국 부산 낙동강에 내 역할을 넘겨주고 나는 83년 수문을 닫았다. 폐쇄된 후에는 이제 거의가 방치 수준에 있다가 98년경에 이게 이제 유원지로 지정이 됩니다.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그래도 뭐 일단은 유원지일 뿐이지 그냥 자연 상태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유원지 이제 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성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웰빙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죠. 뭐 시민들 건강에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장소죠. 예. 공원 좋지요.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 따라서 요가 약초도 캐고 뭐 했지만 어느 코스로 오도 거의 반경 한 6km 운동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꾸준히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문화재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문화재는 모르겠는데 문화재가 되어 있는가 안 있는가. 문화재로 됐어요. 네. 아 일제시마제 그 일제시죠. 문화재 된 줄은 모르는데 수원지로 가는 건 알아봐. 봉암 수원지는 2005년 등록문화재 제1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제의 수도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90년 전 마산 한기퉁이 산 중턱의 고인물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했던 걸까요? 내가 가두고 있던 팔룡산의 물은 도시를 가로질러 추산동 환주산까지 보내졌다. 지금은 마산 박물관이 있는 이 언덕이 바로 마산 최초의 정수장이었다. 이곳은 그 일제강점기 때 추산공원으로서 봉암 수원지와 더불어서 이곳 추산공원에도 침전지와 그리고 배수지를 갖춘 정수장이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추산 정수장으로서 본격적인 우리 근대기에 우리 마산 지역의 수도 시설을 갖추게 되는 곳입니다. 추산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수도관을 통해 일본인들이 살던 신마산으로 흘러갔다. 이건 저기 팔룡산 저수지에서 바로 이곳 그 정수장까지 오는 수도관, 도수관이라 하죠. 그 도수관이 그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설계도입니다. 저기 그 봉암동 지금 버스 다니는 길, 그리고 시내 오동동 다리를 건너서 남성동 파출소 앞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수장이 해발 4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봉암 저수지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유화식이라고 하는 물의 낙차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아무 다른 이제 기계적 압력 없이 여기까지 물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 올 때는 수압이 강해가지고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수로라고 500m 정도 되는 소수로를 만들어서 물의 속도를 줄여가지고 받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일본 토목사에 적혀 있습니다.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던 일본은 당시에 벌써 1961년까지의 도시 계획을 세웠다. 상수도 사업은 그 시작이었을 것이다.
실제 쓴 거네. 실제 선. 글씨는 별로 안 좋은 거. 이 주산 정수장이 준공되어진 1930년에 그 기념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머릿돌이 있는데 하나는 3대와 5대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또가 쓴 삼명수청이라는 그 금성문과 또 당시 마산 부윤이 썼던 수덕무광이라는 두 개의 금성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산과 물이 깨끗해지면 물의 덕이 온 천하에 퍼진다는 8글자. 하지만 그 속에는 숨은 뜻이 있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천황의 덕이 온 세상에 펼쳐진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 마산 주산 정수장 준공식 때에 일본인들이 새겨놓은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물의 덕은 한이 없다고 썼지만 그 덕은 일본인들에게만 미치는 덕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선 땅을 흐르는 이 물을 정작 조선인들은 오랫동안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수지를 시작할 때는 16,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1941년에 발간된 약진 마산의 전모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4,000명이다. 가구 수는 800가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마산에 5,000명 정도 살았기 때문에 신마산에 있는 일본 사람들, 그중에서도 너무 가난한 일본 사람들 말고 중산층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나. 근데 조선인과 일본인들은 완전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수도를 공급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섞여 살았으면 기한 가는 수도물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었지만 지역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조선 사람들은 이 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하루 평균 일반 노동자들의 1급이 한 7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을 꼬박 일을 해도 21원인데 그 당시 수도요금 기본요금 7톤이 한 1원 20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약 일반 노동자들의 이틀치의 인료를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생각했어도 조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MBC에서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젊은 애들을 보냈냐? 마산 근대와 그 두 번째 이야기. 마산에 처음 전기불을 가져온 이란 화사의 흔적을 찾아서 기아가 일제시대 그대로 건데 검은 숲에 갇힌 세 동의 건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네. 천년까지. 박제되어 버린 이 시간 속 근대화의 진실을 찾아간다.